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아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췌장낭종은 언제 수술이 필요한가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 중에 췌장낭종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좀 부족하고 또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줬던 그런 증례들 그리고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 외래에 췌장낭종으로 오셨던 환자분들한테는 오늘 비욘디 이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좀 들으라고 이렇게 제가 좀 안내도 해서 제 환자분들이 많이 아마 들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이 바로 앞에서 제 외래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장낭종은 먼저 저한테 오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그 외부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아니면 우연히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것을 알고서 이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는 초음파가 많고 그 다음에 CT를 찍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외부에서 갖고 온 초음파인데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췌장에 한 1cm 정도 되는 이렇게 타원형의 낭종이 있어서 그 낭종을 이런 췌장에 어떤 낭종, 물혹이 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저한테 대개 외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3차 병원에서는 되게 초음파를 갖고 온 게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CT나 아니면 필요하면 MRI 사진을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해가지고 더 그 낭종에 대한 좀 더 세세한 그 정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RI를 통해서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췌간이고요. 췌간에 이렇게 한 2 내지 2.5cm 되는 커다란 좀 물혹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CT에서도 췌장 머리에서 몸통 이쪽이 머리고요. 이쪽 몸통으로 넘어가는 쪽에 이런 식의 까맣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물혹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췌장 자체는 딱딱한 고체장기죠. 그리고 이 낭종은 이 안에 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변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게 고체 성분인지 액체 성분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될 때 이것이 췌장의 낭종인지 아니면 췌장의 결절, 덩어리인지 서로 다릅니다. 췌장의 결절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제 낭종이라고 한 것들은 되게 안에 이렇게 물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췌장 낭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환자는 되게 오셔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환자가 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는 나누지만 췌장낭종 좀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것도 나만 이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면 또 이상한 병이 있는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새 췌장낭종 환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외래 환자 중에 췌장낭종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올해 5월 10일 날 제 삼성서울병원 제 외래에 왔던 환자분들 제가 진료를 했던 환자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가 103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진료 끝나고 나서 췌장낭종, 판크레아틱 시스트로 이렇게 추적 검사나 신규로 내원한 환자를 좀 봤더니 5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54%, 반수 이상이 췌장낭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보통 암 환자 제외하고 보통 일본에는 2번을 보니까 일주일이면 한 110명. 그러면 한 달만 되더라도 한 440에서 450명 정도를 환자를 보면 1년을 보면 한 5,000명 정도 췌장낭종 환자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췌장낭종이 흔하고 또 많이들 발견됩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건강검진을 하고 초음파나 CT, MRI를 많이 찍는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대개는 처음 6개월 아니면 1년 간격으로 되게 추적 검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크기는 처음 왔을 때 아주 작게는 2-3mm 작은 거에서부터 계속 추적 검사하면서 조금씩 커져서 6cm까지 커져 있는 분들로 이렇게 크기도 다양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CT, MRI, 또 초음파에서 잘 보인다면 초음파, 또 내시경 초음파 이런 걸 하면서 혈액 검사로는 혹시 악성 암으로 변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CA19-9 이것까지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진단은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발견돼서 외래에 의뢰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오실 필요는 없다. 췌장 낭종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서 봤던 환자분들 이렇게 경과를 볼게요. 외부에서 이렇게 췌장에 작은 낭종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제 초음파만 갖고 왔을 때는 제가 이제 혹시로 초음파로 꼬리 쪽은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는 의미에서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되게 그럽니다. 처음에 CT를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그 CT 판독만 하고 되게 다시 안 찍고 한 6개월 뒤에 찍는 경우가 많고요. 이분은 바로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췌장 몸통 가운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작은 3mm 정도의 췌장 낭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만 더 6개월 뒤에 보고 안 커지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1cm 이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검사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게 10몇 년 동안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낭종이 계속 조금씩 커져서 크기가 어떤 6cm까지 이렇게 커진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작은 포도송이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MRI 사진을 보면 이렇게 중심체관은 있고 중심체관 밑에 분지체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종양이고요. 우리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분지체관형 IPMN, 췌간 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위험 인자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요.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게 한 10몇 년 보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령에 해당이 됐는데요. 이렇게 좀 고령의 연령에 오신 분들은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면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환자분이 활동하시고 움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술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되시면 이렇게 검사를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아주 뭐 심장이나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도 못하고 또 아니면 누워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굳이 이걸 위해서 혹시 악성 암의 위험성 때문에 굳이 검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본인이 활동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검사를 하셔서 그때 수술이 이런 게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수술할 상태가 되면 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췌장 낭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 낭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 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통증이 있으신지 아니면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게 있는지. 바로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을 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꼭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요. 대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 낭종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줄어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한 10%에서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 좀 고령 80대 이후에서 세포가 노화되고 또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 그때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대부분 연령에서는 1년에 한 1 내지 2mm 정도씩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췌장 낭종은 이제 종류들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췌장염 때문에 생기는 단순 가속 낭종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간단한 단순 낭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형 가해유두상 종양은 사실은 물혹이라기보다는 이게 딱딱한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 석회질 성분이 있는 좀 특수한 형태의 그런 조금 일부의 낭성병변을 포함한 종양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서 아주 일부에서 발견되고요. 요 발견하면 요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는 장액성, 또 하나는 점액성입니다. 장액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을 때 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내용물을 뽑아보면 장액성이는 아주 맑은 이와 같은 물이 아주 맑은 우리 마시는 물과 같이 아주 맑은 투명한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물이기 때문에 별 위험성이 없겠죠. 그에 반해서 이게 점액성 종양은
뽑아보면 우리 콧물 나오는 거 좀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들, 뮤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점액질이 아주 있는 찐득찐득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염증과 그 오래된 염증에 의해서 암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점액성 종양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액성이냐 점액성이냐 그게 두 개 나누고요. 이 점액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점액성 낭성 종양인 MCN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췌간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라고 하는 IPMN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IPMN입니다. 대부분 외래에서 이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점액성 종양 두 개도 이 점액성 사실 구분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CT를 보면 둘 다 CT에서 보이는 건 이렇게 낭성 종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CT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둘 다 안에 이 점액질을 생성하는 낭종이고 이 표피세포도 똑같고 악성 암의 위험성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 이게 잘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게 점액성은 이렇게 표피층에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이 우리가 IPM이라고 부르는 건 유두상 모양으로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돌기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학적 소견이 보이면 이제 확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진단은 조직 소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CT나 MRI를 가지고는 이제 추측성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다고 했던 췌간내 유두상 점액 종양 IPM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중심체관이 있는 늘어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중심체관 말고 여기서 흘러나온 분지체관이 이렇게 늘어난 분지체관 형태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볼까요? 실제로 이게 CT 사진을 보면 이 중심체관이 늘어나 있고 이 직경을 보면 한 1cm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죠. 이 환자 수술을 했습니다. 이 주체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주체관이 노란 빗금으로 친 것처럼 이렇게 흔하게 심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원래 정상 췌관은 한 1 내지 2mm로 아주 가느다란 줄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한 1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주체관 형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 IPMN 중에 주체관 형태는 상당히 적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발견되면 암의 위험성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견되면 뭐 추적 검사를 하기보다는 환자분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이 환자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췌간 내에 조영제를 쏴서 보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불규칙한 요게 점액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완전히 수술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에는 암되기 전 단계인 선종이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암으로 진행된 선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주체관 형태의 그 주체관이 1cm 이상 늘어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암이 숨어 있을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수술하고 우리가 다 잘라서 어느 부분에 어느 침습성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바로 여기가 12장 제2부 췌장액과 담심이 나오는 구멍인데 평소에는 여기 아주 핀포인트, 아주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오픈, 벌려져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들이 아주 폭포수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을 해서 이 사진을 보면 이 환자분은 점액질을 생성하는 종양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시경 사진만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체관이 심하게 늘어나 있고요. 이런 소견이 발견되면 이건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을 이용한 그러한 ERCP 사진에서도 이 주체관이 늘어나 있는 것이 보이고 이제 내시경을 안 하고도 우리가 MRI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이런 소견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들을 공유하면서 밤도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저희는 검사를 하면서 환자를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지체관 형태는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체관은 그대로 있고 옆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게 첫 번째 분지, 여기서 나오는 게 두 번째 분지, 두 번째에서 분지에서 또 나오는 거 세 번째 분지라고 하는데 이런 분지체관에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게 달려있는 걸 갖다가 분지체관형 IPM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가장 많습니다. 이 형태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중심체관은 안 늘어나 있지만 분지체관이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늘어나 있는 분지체관형 이렇게 IPMN 췌간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 가장 많은데 암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중심체관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에서 15%인데 그 암의 위험성 10에서 15%도 되게 크기가 3cm 이상 됐을 때지 이렇게 크기가 작을 때는 거의 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분지체관 형태의 그걸 갖다가 수술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요새는 이 분지체 관형 형태의 이런 조직 소견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이 사진만 해도 한 10몇 년 전이나 20몇 년 전 처음 이 상태를 잘 모를 때 처음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했을 때 수술해서 이렇게 얻지, 이렇게 뭐 암이 의심되지 않고 크기가 작을 경우는 이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 검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자, 췌장낭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1996년도 지금부터 한 28년 전이죠. 그 당시에 임상 강사로 미국에서 하는 아주 큰 학회에 임상 강사로 참석을 해서 그쪽 이 췌장낭종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그때만 해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치료 지침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췌장낭종은 일단은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에, 전암성 병변은 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병변이기 때문에 발견돼서 환자분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이 되면 일단 절제를 해라. 그래서 암으로 되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놔뒀다가 암으로 된 다음에 환자분한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라. 이런 것이 바로 한 28년 전에 그때 제 강의록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실제로 그 후에 이제 우리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CT, MRI도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찍고 초음파도 더 잘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제 췌장 낭종들이 발견되니까, 아니 이 많은 그럼 낭종들을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 수술하기는 그러니까 좀 추적해서 관찰해 보자 해서 많은 환자들을 조금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관찰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자료들이 10년 이렇게 15년 이렇게 뭉치면서 그 치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니까 낭종의 크기가 3cm야. 크기가 그렇게 작거나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낭종 내에 딱딱한 결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악성,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추적 검사만 하지 수술을 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이게 혹시나 나쁜 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달라는데, 수술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이걸 췌장이라고 하면 여기 겉에 있어서 이렇게 겉에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제거를 하려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췌장 절제술은 암의 위험성이 있을 때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고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는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고요. 정말 크기가 빨리빨리 자라고 암의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러면 저는 3개월 간격으로 보고,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한 두세 번 보다가 크기가 안 커지고 또 1cm 하고 그러면 저는 1년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자라는 속도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원칙은 이 추적 검사를 하다가 보는 의사가 이 암의 위험성, 암의 인자가 있다, 위험한 인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뒤에 증례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를 할 경우, 두 번째는 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낭종의 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3cm 이상이 되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작을 썼을 때는 좀 이렇게 보다가 3cm가 넘어간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더 자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3cm가 넘어가면 무조건 수술하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험 인자 동반이 없으면 추적 검사하면서 보고, 실제로 3cm가 넘어도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데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낭종이 자라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항상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1년에 1 내지 2mm 정도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데 1년에 5mm 이상 한꺼번에 자라거나, 이게 1년, 2년, 3년 합쳐서 처음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1cm 이상 커졌다. 이거 상당히 빨리빨리 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뭔가 안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성화, 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또 주의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보기보다는 6개월이나 3개월 간격으로 자주 보는 걸 권합니다. 이건 주의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꼭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에 딱딱한 고체 성분, 우리가 뮤랄로들, 병내 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조용 증강이 되는 고체 성분입니다. 안에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점액질 같은 것이 뭉쳐졌으면 이게 딱딱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CT나 MRI 왜 조용지를 썼을 때 조용 증강이 안 됩니다. 조용 증강이 된다는 거는
그 종괴가 있고 그것으로 혈관이 공급되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생겼다는 건 이건 신생 악성 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의미됩니다. 그래서 조영계를 쐈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조용 증강이 되는 결절이 5mm 이상 있으면 이거는 암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체관, 주체관이 1cm 이상 커졌을 경우, 늘어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낭종은 크기가 커지더라도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당관을 압박을 해서 황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낭종이라고 그러면 뭔가 악성화될 수 되었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술을 권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비교적 여성에서 발견되는 고형 가유두상 종양 SPT라고 불리는 이것은 발견이 되면 크기가 뭐 1 내지 2cm 좀 작아도 저희가 되게 절제를 하는 걸 권합니다. 이게 크기가 작다 해서 이게 뭐 떼어낸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크기가 작은 거에서도 잘 재발을 하고요. 크기가 또 크다고 또 잘라내면 또 재발 안 하고 그 크기가 큰 경우에 있어서도 재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재적인 악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SPT 같은 경우는 수술을 권하는데 비교적 빈도는 낮습니다. 이제 증례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이 분지체관형 IPMN 환자였습니다. 2009년도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요 중심체관이 살짝 늘어나 있고 요 밑에 작은 이런 낭종이 있었고요. 한 13년이 지난 2022년 CT에서 보면 중심체관은 조금 늘어나 있고 또 요 낭종도 살짝 크기는 더 증가되어 있는데 시간에 따른 한 1년에 1mm 정도 이렇게 늘어는 그 정도지 심한 변화는 없어서 지켜보고 봤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 초에 다시 좀 많이 크기가 커진 것 같다고 해서 MR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본 것처럼 이렇게 1.1cm 정도 되는 종괴가 이렇게 췌장 내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요거는 주체관인데요. 주체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종괴가 결절이 보입니다. 결국 이 미랄로딜이라고 하는 병내 결절이 5mm짜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악성화로 암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했고요. 제가 외과에 의뢰해서 수술을 했더니 조직검사 결과는 아주 표피에 상피내암이 있으면서 군데군데 결절이 있는 것은 암으로 변한 그런 침투성 병변에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종양 크기는 1.5cm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병기를 따져보면 췌장암 병기를 TNM, 그래서 여기 T는 튜머, 즉 종괴의 크기인데 2cm 이하일 때 우리가 1기에 해당이 된, 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임파절이나 월격전이가 없으면 병기 중에서도 처음 1병기, 1기에 그 중에서도 제일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냥 조기 췌장암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 낭종이 발생한 조기 췌장암으로 진단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항암 치료 없이 그냥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57세에 발견해서 한 15년이 지난 72세 때 수술을 하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예후가 좋습니다. 다른 환자분 한 분을 볼까요? 52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렇게 처음에 2009년도에 초진했을 때 CT에서 췌장 낭종이 발견됐고 그 모양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봤더니 이런 오뚜기 모양의 한 2.4cm 낭종이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3년이 지나서 보니까 매번 이제 2.8cm 시간이 지나면서 1mm, 2mm씩 커져서 벌써 이게 13년이 지나니까 낭종 크기가 6cm 가까이 커지면서 그전에는 안 보였던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까뭇까뭇하게 이게 유두상 모양으로 이게 뭔가 조금씩 자라나는 종괴가 이 하얀 거는 액체고요. 여기서 까맣게 보이는 요거는 고체 성분이 안에 이런 고체 성분들이 군데군데 자랍니다. 그래서 낭종 내에 고용 종괴가 있어서 이분도 이게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악성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환자는 외과에서 수술을 했고요. 역시 상피내암이 있으면서 군데군데 침습성 암이 있었습니다. 침습 종양의 크기는 다행히 크기가 한 2mm 정도 낮았고요. 역시 병기도 췌장암 1기에 가장 초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도 췌장낭종에서 발생한 조기 췌장암으로 진단했고 52세 발견해서 14년이 지난 66세 때 수술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완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72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소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2022년 6월에 외부에서 췌장낭종을 진단하고 저한테 오셨었는데요. 특이하게 가족력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84세 때 췌장암이 있으셨고 어머님은 67세 때 또 췌장암으로 두 분 다 이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셨고요. 실제로 초진 때 보면 한 4cm 되는 이런 낭종이 있었고 주체관도 꽤 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로 수술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 번만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추적 검사를 했더니 그 사이에 요거는 이렇게 횡단면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보면 그 주체관의 직경이 한 1.8cm로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종단면인데 종단면을 보니까 2.2cm로 한 1cm보다도 더 크게 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얀 건 액체 성분이고 까만 건 고체 성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6mm 이상 되는 결절, 고체 성분이 있고 또 이 환자분은 이렇게 췌장 안에 낭종을 나누는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이렇게 두껍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체관도 늘어나 있고 병내 결절도 있고 이 벽에 두꺼워진 이 모든 소견을 다 갖춘 그런 병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그 해당되는 부위하고 비장하고 가시절제는 원위부 췌장절제술을 잘 하셨고요. 정식 검사 결과는 아주 운 좋게도 상피내암만 있고 침수성 항염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바로 가족력이 있었지만 70세 때 발견해서 바로 72세 때 6개월 뒤에 바로 수술해서 상피내암으로 진단했고 수술로 완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정형외과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형외과 입원해서 대개 복부에 출혈이 있는지 아마 CT를 그쪽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CT를 봤더니 이렇게 조금은 낭성병변이 있으면서 이렇게 석회질 동반한 약간 그러면서 고체 성분도 있는 이런 병변이 CT에서 보입니다. 이 CT 소견을 보면 우리 영상외과 선생님들은 대개 SPT를 진단하고요. 대개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많습니다. MRI에서도 한 3.2cm 되는 고형 가유두상 종양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저한테 와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추적 검사할 필요 없이 수술하라고 권해서 이럴 경우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위부 이쪽 해당되는 이쪽 끝에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고요. 과거에는 이걸 이제 디코드를 해서 경계성 코드를 줬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병변 자체가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 소견 자체는 그게 악성이 아니지만 그 임상적 양상은 악성인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 이제 C상병 캔서 암상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견되면 수술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이 증례입니다. 61세 여성 환자분이고요. 췌장낭종이 2009년 처음에 초진 CT에서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낭종은 조금 커지고 그 주변에 다른 낭종도 이렇게 발견됐지만 어떤 위험 인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했고요. 그 추적 검사를 하다가 2021년도에 보면 낭종은 여기 있는데 낭종 주변에 뭔가 침습성 종괴가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CT에서 보여서 MRI를 찍었더니 MRI에서도 이게 종괴로 보이고 그리고 PET-CT까지 찍었더니 이게 주변 임파선이나 이게 대동맥 주변까지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낭종 자체는 암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낭종이 없는 다른 췌장 부위에 이렇게 종괴가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으로 확진이 되었고요. 이렇게 췌장 낭종이 커져서 그 안에서 변해서 암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다 수술이 가능하지만 그와 반대로 췌장 낭종이 있는 부분이 낭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췌장에서 암이 생긴 경우는 일반적인 췌장암과 같이 수술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12년간 추적 검사에서 낭종은 변화가 없지만 췌장 미부에 췌장암이 발생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 낭종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적 검사 중에 낭종이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췌장 낭종 주변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꼭 추적 검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거의 시간 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췌장 낭종은 언제 수술이 필요한가요? 췌장 낭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고요.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다가 악성화
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담당 선생님이 판단을 낼 때 되게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 성분의 병내 조용 증강이 되는 5mm 이상의 결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심체관이 1cm 이상 늘어난 경우, 그리고 폐쇄성 황달이 있는 경우, 그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보이는 고형 가유두상 종양 SPT라고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발견되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췌장낭종으로 추적 검사 중 낭종이 악성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췌장 낭종 주변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낭종뿐만 아니라 나머지 췌장도 잘 관찰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73세 여성이지만 이렇게 6cm 크기의 낭종 자체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CT에서 보면 이렇게 낭종 안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체 성분의 딱딱한 결절이 큰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뮤랄로델 병내 결절인데 이런 고체 성분이 액체 안에 딱딱한 고체 성분이 5mm 이상짜리가 생기면 이거는 위험한 사인입니다. 이런 게 발견될 때는 수술적 일치를 요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증례를 통해서 어떨 때 수술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추적 검사만 하면서 보고 있고 다른 췌장 낭종뿐만 아니라 다른 췌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보다가 혹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때는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췌장 낭종이 언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볼까요? 네, 제니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췌장암이 위험한 만큼 췌장에 생기는 낭종도 다른 장기 낭종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 간에 생기는 낭종, 신장에서 생기는 낭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분포도 높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위험성이 적은데 췌장에 있는 낭종 자체는 그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발견이 되면 잠재적인 위험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고요.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특히 3cm 이하의 작은 물혹이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안 커진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본인의 췌장을 관찰하면서 보면 되고요. 그 약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5mm 이상씩 빨리 커지거나 안에 조그만 결절이나 이런 게 보이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장기 낭종보다 위험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정필호님 질문을 볼까요? 저는 6년 전에 췌장염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지내다가 검진받다 췌장의 혹이 1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약을 먹고 있는데 암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특히 췌장염을 앓고 나서 생긴 낭종은 그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낭종은 아니고요. 췌장염에 생긴 가속 낭종이라고 해서 이 표피가 실제로 없는데 그냥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그런 낭종입니다. 이거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암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췌장염이 너무 반복적으로 만성 췌장염이 돼서 거기서 이제 또 심하게 오랫동안 앓으면 일부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 가속 낭종이 암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안수연님 질문을 볼까요? 네, 교수님 IPM인인데요. 꼬리 쪽에 작년에 8mm, 올해 9.8mm라고 그러는데 최근은 늘어난 증가가 없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체부에도 5mm 낭종이 보이는데 걱정됩니다. 대부분 저한테 다니는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있으면 또 다음에 갔더니 뭐 조그만 게 하나 더 생겼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그렇게 작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인자가 없는 췌장 낭종이고요. 암 되는 가능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정기적으로 초음파에서 잘 보인다고 그러면 초음파로,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고
꼬리 쪽에 있어서 CT에서 보인다 그러면 췌장 쪽 CT로 이렇게 하면서 보고요. 크기가 또 한 3cm 이상 좀 커지면 CT만 보지 말고 MRI로 번갈아 가면서 해서 혹시 안에 있는 세밀한 변화를 같이 보는 걸 권합니다.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이현옥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종합검사 중 췌장의 물혹이 발견해서 했는데 낭종에 불편한 증상이 나요. 되게 보십시오. 아까 낭종 크기가 되게 3cm 이하고요. 췌장은 이 두께만 해도 한 5cm 넘습니다. 그 안에 되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뭐 이렇게 튀어나와서 위나 소장을 누르지 않는다면 되게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혹시 낭종이 뭐 자기 췌장 체부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끔 쓰시면 이거 낭종 때문에 아픈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복통이 만약에 정말 있고 체중 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나쁜 걸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낭종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친현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 낭종이 발견되고 추적 검사를 진행하면서 암의 위험성이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 관찰만 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 낭종이 일단은 크기가 작을 때 1cm 이하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 1cm 이하에서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점액성인지 장액성인지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기가 약간 한 2cm, 3cm 요 사이에서 좀 커져서 MRI나 CT에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면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분지체관형 IPMN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분지체관형 IPMN도 그렇게 3cm 이하에서는 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대개 3cm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딱딱한 결절이 생기거나 주체관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3cm 이상이 되는 IPMN인 경우에 있어서 한 암의 위험성을 저희는 한 10 내지 15% 정도, 10명이면 1명 정도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나이, 크기, 안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 암의 위험성들 볼 수 있는 그 공식을 만들어서 넣으면 조금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 낮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검사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도 나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외래 환자 중에 한 50% 이상이 이 췌장 낭종 환자인데 그 중에 정말 수술을 꼭 필요하는 경우는 1년에 그렇게 진짜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1, 2%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간단한 질문 하나 볼까요? 낭종은 그냥 물혹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물혹이 아니라 췌장에 있는 물혹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췌장에 있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골드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복부 MRI로 췌장 낭종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발견이 되었는데 1cm 이하라고 하는데 진단제는 꼬리 부분에 타인이라는 건 아주 작은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암이 될 수 있다고 6개월 뒤에 추적하자는데 아무 일도 없을까요? 진단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런 건 점액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낭종은 뭐 그 안에 그걸 찔러서 그게 뽑아보지 않으면 뭐 잘 모르지만 점액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암의 위험성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크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 내지 2mm 정도 커질 때는 위험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5mm 이상씩 커지면 뭔가 빨리빨리 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1년 간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3개월이나 6개월 간격 뒤에 한번 보고 변화가 없으면 3개월 뒤에 봤다 변화 없으면 6개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1년에 5mm 이상 커졌으면 다음 1년 뒤에 보는 건 안 좋고요. 그때는 조금 시간을 짧게 두고 보고요. 대개 1cm 이하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등이 아프면 췌장 쪽 검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췌장에 이상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췌장 쪽에서 이제 문제 때문에 등이 아픈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췌장암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 췌장암이 있는데 가장 그 대동맥에서 나가는 복강동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옆에 같이 복강신경총이라고 해서 신경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압박이 돼야 통증을 대개 등 쪽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등 쪽은 그걸 따라가면 우리 12번째 흉추, 첫 번째 요추, 비교적 조금 아래쪽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등 뒤쪽이 있는 그쪽이 아프면 실제로 췌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행성 췌장암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복통이나 체중 감소의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등만 아프신 경우는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췌장 낭종 관리 방법이 어찌 되는지요라고 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췌장에 위험한 그런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고 권하고요. 술 드시는 분들은 과음은 피하시고 아주 소량의 음주는 그냥 허용할 수 괜찮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식생활인데 안 먹다가 한 번에 많이 폭식하는 것들은 췌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고 또 튀긴 거, 기름기 많은 거, 그다음에 지방질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우리 육류를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드셔도 조금 드시고 그중에 드시면서 조금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흡수해서 소화하려고 그러면 췌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췌장에 이렇게 병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분들은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잘 해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니님 질문입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3년 정도 보셔서 1년에 한 번씩 보고 계시고요. 낭종을 관찰 중이라고 하셨고요. 꼬리 쪽에 한 1cm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병변이 있는데 미리 절제 수술을 하는. 그러니까 꼬리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제 수술은 다른 머리 쪽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머리 쪽에 있는 거는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 췌장 머리뿐만 아니라 붙어 있는 12지장, 원위부 담도 절제하고 되게 담낭까지 같이 절제하는 비교적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큰 수술인데 반해서 췌장의 이쪽 왼쪽 꼬리 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경우는 뭐 복강경이나 요새 로봇을 통해서 많이 하고요.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쪽에 비교적 쉽게 좀 수술이 끝날 수는 있는데 1cm는 악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췌장을 파괴하는 절제하면 그 부분은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고 장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시는 심정은 아는데 되게 제가 괜찮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정기적으로 자기가 잘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이 평생 지내는 확률이 한 90% 이상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췌장 낭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이 본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답은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면 췌장 낭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유튜브들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또 이게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찾아봐서 이렇게 하면 되고 혼자서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양님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췌장 머리 쪽에 1cm 안 되는 7mm 정도의 낭종이 있고요. 낭종 주변에 2.8cm의 신경내부비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의심 진단받았으나 조직 검사를 했고 암세포는 없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추적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고 췌장 두부에 병변은 아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병변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 있을까요? 네, 변화는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의심이 됐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혈관이 좀 풍부한 조형 증강되는 그런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거기를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으면 신경내분비 종양이 있었으면 아마 그 조직 검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염증의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 저도 가끔씩 제 환자분들 중에 경험을 하는데 악성이 아니고 환자분이 뚜렷한 증상이 없으면 대개 뭐 이제 6개월이나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개는 이제 크기가 줄고 아니면 더 안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기가 좀 커질 수 있는데 크기가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같이 검사하는 종양 표지화 수치인 CA19-9의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재검을 해서 조직 검사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조직 검사로 조금 불충분하거나 조금 더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전신을 찍는 PET-CT, PET-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췌장 낭종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 낭종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각자의 검사의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가 추적 검사하면서 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환자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은 한 6개월쯤 뒤인 연말쯤 한 번 더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저기 댓글창에다가 나중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고서 시간 날 때마다 응답을 해드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꼭 알고 싶은데 못 물어봤던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